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 우리가 25년 그 소방직 그 총평과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교로 먼저 할 텐데요. 그 총평은 제가 여러분들 그 라이브로 이미 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총평은 제가 그래도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해설 강의 제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 초여생들을 위해 가지고 향후 계획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문제가 아주 더러웠죠, 여러분들. 예, 좀 선배위원들, 출제위원들이 좀 난이도를 실패했다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어려웠죠, 여러분들. 예, 어려웠고 시간도 부족했고, 여러분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계산 문제 4개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4개 다 계산 문제가 한 개를 빼고는 쉬웠어요. 쉬웠으나 1분 이내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죠,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간이 부족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도저히 풀 수 없는 두문항 나왔잖아요. 그 두문항은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게 또 보니까 또 문제 4번하고 문제 4번이 있었죠, 여러분들. 앞부분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허걱하면서 그 다음 문제까지 좀 시작이 됐죠,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 제가 일단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난이도는 여러분들 일단은 상이 되겠고요. 상이 되겠고, 일단은 내가 봤을 때는 물론 출제위원들이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뭐 고민했겠죠. 고민했지만 어떻게 난이도 조절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요. 난이도 편차 중에 최상 문제가 3문항 정도 나왔는데 여기서 2문항은 절대 손을 댈 수 없는 문제였죠, 여러분들. 그래서 수험생들이 많이 좀 난감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 난이도는 대폭 이제는 상승했고요, 여러분들. 1차 필기 컷은 대략 몇 점이죠? 한 76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합격 점수가 많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연역별 문항수를 보시면은 일단 이 조사법이 작년에는 빵개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몇 개? 3개가 출제가 됐죠. 이 조사법이 여러분들 양이 많지가 않아요. 양에 비해서 세문항은 너무 오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고 재난 이쪽이 양이 상당히 많은데 끼케야 2-3개 나왔거든요. 이번에는 1개 나왔죠. 이거 여러분들 드립도 아마 외워갔는데, 여러분들 괜히 외웠어 이거, 여러분들 한 번 나왔는데 어떻게 되게 쉬운 문항이었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또 봤을 때 이 구조 9급은 늘 빵문항, 이 파트가 왜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 여러분들. 자, 그래서 조사법이 3개 나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난이도가 최상으로 출제가 되었다는 거, 그리고 연소로는 작년에 비해서 좀 적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 재난 같은 경우에는 한 문항 나왔는데 그 한 문항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작년에는 재난 쪽이 이론적인 그 학술 내용으로 출제가 됐다면 이번 시험은 범 내용 그대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너무 쉬웠다. 자, 그리고 8년 동안 여러분들 몇 년? 8년 동안 구조 9급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 자,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 이번 시험 문제는요, 단순한 문제도 있었지만 전체를 포괄하는 복합적인 내용도 다수 출제가 됐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이 좀 힘들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맞힐 거 맞히고 틀릴 거 틀리면 합격 라인에 들어가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시간에 쫓기고 문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멘탈이 나간 거죠. 멘탈이 나갔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제 이따가 이제 법규도 총평 해석 강의 하겠지만 그 여파 때문에 법규까지 시간이 쫓긴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막판에는 맹문항 못 풀고 그냥 찍어서 나오신 분들,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대충 읽어서 실수하시는 분들. 이번에 여러분들 실수를 최소한 사람은 합격해요. 하는데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들. 왜? 이런 시험은 여러분들 저라도 긴장이 되고요. 이게 뭐지? 하는 순간 멘탈이 나갈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 예. 집에서 여러분들 시험 보는 거하고 시험장의 그 압도적인 분위기에서 시험 보는 거하고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멘탈을 잡고 실수를 최소한 사람이 이번에는 좀 유리했다. 자, 아쉬운 부분은 여러분들 이 조사법에서 건물 피해 산정 추정, 이 문제가 계산 문제였는데 이게 바로 화재 감식 평가 기사, 그 화재 감식 평가 기사에서 출제된 기출 문제였고요. 파트 7에서 소방 조직에서 여러분들 민간 조직 문제, 이 민간 조직은 여러분들 이거요. 여러분들이 소방 공무원이 되고 나서 소방 학교 가면 소방 조직을 따로 배우거든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소방 공무원이 되고 나서 이제는 좀 봐야 될 내용을 여러분들 지금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한테 요따구 문제를 내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변별력이 없는 문제야, 여러분들. 이거는
난 그래요, 여러분들. 변별력 문제라는 것은요, 내가 흥분을 가라앉히고 내가 오늘 해석 강의를 하려고 내가 마음 먹었는데, 흥분을 가라앉힐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 변별력 문제라는 것은요,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 그럼 맞추는 거야, 여러분들. 내가 조금 공부를 부족하게 했어. 그러면 틀리는 거야. 그게 바로 변별력 문제예요. 그래야지만 우리 수험생들이 느낀다고. 내가 공부가 부족했구나. 좀 더 해야 되겠구나. 뭘 번해야 되겠구나. 그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하나, 적게 하나, 맞출 수가 없어, 여러분들. 계산 문제 내문항은 여러분 오바죠, 여러분들. 왜 오바죠? 우리는 계산기를 지참하지 않잖아. 지참하지 않고 여러분들, 진짜 뭐 구멍 수학처럼, 빨간 펜처럼 풀어야 되는데, 1분 내로 풀 수가 없어,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 내가 봐도. 그럼 키키야 그냥 하나, 두 개 내면 될 거 가지고 4개 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학생들이 또 시간에, 많이 쫓겼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문제가 쉬웠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를 어렵게 낸 것 같은데 어렵게 내더라도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 어렵게 내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번에 그 취재위원들이 약간 초짜 교수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자, 고득점을 가리는 변별력 문항은요, 이제 4번, 7번 이거는 맞출 수 없는 거고. 자, 화제 패턴하고 포소학자는 여러분들 조금 뭐 포소학자 뭐 내가 보기에는 뭐 여러분들이 내가 늘 했던 내용이니까 맞췄을 것 같은데 이 화제 패턴이 여러분 조금 또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었죠, 여러분들. 어떤가 이게 변별력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초일생들을 위해서 합숙 방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게 있어요. 이번에 만약 시험이 어렵게 나왔어. 그럼 말들이 많아. 말들이 많으니까 소방 조직에서 내년에는 문제를 좀 쉽게 내야 되겠구나, 그런 게 있어요. 작년에 문제가 엄청 쉬웠거든. 작년에 문제가 엄청 쉬워가지고요. 이제는 또 기회 들어간 거지. 그 이번에 문제가 어렵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내년에 문제가 또 쉬워질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 이 소방직은요 퐁당퐁당이야. 어렵게 쉽게 어렵게 쉽게. 왜? 그만큼 소방 조직이 기가 얇은 거지. 문제 어려웠대. 좀 쉽게 내야 되겠다. 문제 쉬웠대. 어렵게 내야 되겠다. 그게 뭐야? 본인이 주관을 가지고 여러분들 일을 하셔야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처럼 퐁당퐁당 나왔는데 만약에 이 소방 조직에서 이 소방 공무원들이 이제부터는 25년도 이러한 문제 패턴으로 계속 출제를 한다면, 그래서 이런 패턴을 출제하겠습니다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난이도 상으로 철저히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난이도 상으로 학습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내년에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그냥 또 우리가 대비하는 거고, 문제가 쉽게 나오면 또 쉽게 풀어서 우리가 또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항상 공부는 조금 상으로 공부하는 게 좋아요. 자, 특히 공무원 시험은 과목 수가 적기 때문에요. 실수하면 여러분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 실수를 최소화해야 돼. 실수를 최소화하려면 첫 번째 어떻게? 정확한 개념과 정확한 암기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가 돼야 돼? 수업 패턴 내용도 연상을 해야 돼. 이게 빨리빨리 나와야 돼. 그럼 어떻게? 반복적인 학습을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여러분들. 개념 암기 딱 하시고 그다음 멘탈 딱 잡으시면 우리가 좀 가능한데 뭐 제 얘기고 여러분들. 그 다음 이제는 올해부터 여러분들 보세요. 소방에 관련된 자격증 문제를 좀 더 풀어야 될 것 같아. 물론 교수가 자격증 문제를 많이 가져왔죠. 가져와서 풀었는데 좀 더 넓게 더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방학교 교재 있죠. 요거를 참고해서 또 학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저의 몫이야. 이건 저의 몫이야, 여러분들. 저의 몫인데 교수가 자격증을 강의하기 때문에 문제가 할 거 없고, 또 교수가 또 이제 수방학교 강의 나가잖아요. 강의 나가다 보니까 제가 어떤 교재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보고 내가 참고해서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는 약간 넓혀서 학습을 하면 우리가 완벽하게 이번 연도는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처럼 개념 위의 암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에 더 집중해야 된다. 이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저의 몫이니까. 자, 이제 갑니다. 해설 강의 가져가겠습니다. 총평은 제가 간단하게 끝내는 게 뭐냐면요. 제가 총평은 그 라이브로 제가 송출했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소방 변청 과정 설명 옳지 않는 거죠. 자, 고려시대 소방을 소재라고 하였고 우리나라 소방 행정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으며 금원제도 시행되었다. 그렇죠? 금화원, 금화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오가를 한 통을 묶어 우물을 파고 물통을 준비하도록 오가 자통제가 시행됐고요. 아울러 세종 8년 2월에 금화도감 설치가 되고 4개월 뒤에 딱 4개월 뒤에 수성 금화도감 개편되었죠. 그건 정확히 오는
옳은 내용이죠. 자, 일제강점기입니다. 1925년 최초 소방서인 경성소방서가 설치되었다. 여기까지가 껌이지. 그 이후 38년 부산 및 평양에 소방서가 개소되었으며 94년 용산, 인천, 함흥에서 소방서가 신설되었다. 이게 여러분들 뭐지? 한번 또 넘어가는 거야. 자, 미 군정시대입니다. 46년 소방부, 소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소방조직 업무를 경찰로부터 독립하여 자치소방 체제로 전환하였다. 맞죠? 47년 중앙소방위원회 집행기구로 소방청이 설치되었다. 뭐 소방청, 중앙소방청 이러죠. 같은 말입니다. 정확히 틀렸네. 맞았네. 그럼 뭐 여러분들 정확히 틀린 게 3번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시면 내가 그랬잖아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분명히 소구하다 보면 정확히 맞는 거를 찍던가 아닌 거를 찍으시면 분명히 정답이 눈에 들어올 거라고 여러분들.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요거를 약간 흔들렸지만 1, 2, 4번이 정확히 맞았기 때문에 3번으로 우리는 당연히 찍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 좀 문제가 되는 게요. 이게 39년, 38년, 39년 무슨 의미가 있어, 여러분 이게. 위탁으로 문제를 내고 있어,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여기 총평 때 흥분하니까 그럴 때 우리 학생이 교수님 이거 교수님 책에 있대. 여러분 제 책에 있어도 제가 이거를 강조하지 않았잖아, 여러분들. 그렇죠? 자, 됐고 문제 2번입니다. 자, 물소약제, 첨가제 옳지 않는 것. 자, 물에 어는 점. 자, 동파, 응고현상 방지래 여러분들. 뭡니까? 부동제, 동결방지제. 그렇죠? 그러면 뭐야? 염화칼슘, 글리세린, 프로펠 글리콜. 요거는 이제 유기화합물, 염화칼슘은 무기화합물이죠. 정답 4번이네. 폴리에틸렌 옥사이드. 이건 뭐죠? 유동제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동결방지제. 자, 유기물 계통에는 에틸렌 글리콜, 프로필렌 글리콜, 디에트 글리콜, 글리셀린 있었잖아요. 무기물은 뭐죠? 염화나트륨, 염화칼슘인데 무기물은 부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 계통으로 사용한다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폴리에틸렌 옥사이드는 유동제로서 레피드 워터가 되겠죠. 물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유동제, 요거 집어넣는 거야. 그 유동제를 집어넣었으니까 어때요? 마찰 손실을 줄여서 방사량을 증가하는 첨가제가 되겠죠. 뭐 이런 것들 뭐 많이 했던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다음에 소방행정조직 업무적 특성입니다. 자, 업무적 특성은 크게 몇 가지 있었죠? 네, 8가지가 있었죠. 8가지. 가외성, 긴급성 같은 말이 뭐죠? 현장성, 신속, 대응성, 전문성. 4번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현장성 같은 말이 뭐다? 긴급성 같은 말입니다. 뭐 또 뭐 대기성, 뭐 신속, 정확성, 전문성, 일체성, 뭐 가외성, 위험성, 결과성 8가지죠. 우리 공부할 때 어떻게 했어, 여러분들? 업무적 특성 중에 예측성, 안정성, 과정성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나머지는 다 맞는 거죠, 뭐. 다음에 문제 4번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생각 없이 출제한 거야, 이게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맞춰, 이거를? 민간 소방 조직 지속적으로 변천되어 왔다. 민간 소방 조직 변천 순서가 되겠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요거 틀리는 게 맞는데 제가 강의할 때 요건 했어. 경방단 1939년 우리가 다 요건 외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거는 외웠어. 나머지는 아예 몰라. 딱 봐봐, 여러분들. 얘가 39년이기 때문에 이전에 이러한 용어를 썼을까요? 요거는 모르겠어. 그럼 넘어가봐. 그러면 이전에 청원, 소방원 이런 용어를 썼을까요? 이거는 이런 용어 쓰지 않았을 것 같아. 그럼 일단은 내가 요거는 잘 모르더라도 39년이고 얘보다는 얘가 뒤에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럼 딱 눈치껏 보니까 얘밖에 없네.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1번 이렇게 뭐 찍었으면 좋았는데 이거는 뭐 제 생각이죠, 여러분들. 막상 시험장 가면요 이게 떠오르지 않아. 어머니 집에서 천천히 시험 보시잖아요. 그럼 떠올라. 시험장 가보라고. 당연히 떠오르지 않죠, 여러분들. 얼마나 긴장되겠어, 여러분들. 제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지금 해설 강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방단은 39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방대는 46년, 방공단 51년, 청원소방원 83년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를 진짜 미친 것들이야. 자, 문제 5번입니다. 자, 전환 갑니다, 여러분들. 자, 지역 통제 단장이 해야 하는 응급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맞죠? 정답 3번이죠. 이거 너무 쉬운 문제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외웠어요? 지역 통제 단장의 응급 조치 사항은 어떻게 외웠어?
응급한 현장에서 구조와 진화가 우선이다. 그래서 응급한 현장에서 구조와 진화가 우선이다. 이렇게 외웠잖아요. 문제 6번입니다. 자, 인화성 액체에 의한 화재는 액체 가해물이 바닥에 흐르거나 살포된 부위가 집중적으로 소외되고 탄화 경계가 뚜렷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자, 보기에서 화재 패턴 갑니다. 이 화재 패턴도 그래요, 여러분들. 그냥 V형 패턴, 뭐 역V형 패턴, 모래시경 패턴, 그런 거 내시면 되지. 뭐 이렇게 또 어려운 걸 내고 있어,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근데 이 문제를 보시면 이게 또 화재 감시 평가 기사 기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소방학교로는 자격증 문제를 많이 가져왔어, 여러분들. 자, 화재 패턴 가겠습니다. 자, 화재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인화성 액체가 쏟아지면서 주변으로 튀기거나, 주변으로 튀기거나, 끝났어. 튀기거나, 뭐죠? 스플래시 패턴이죠. 왜? 이 스플래시가 여러분들 뭡니까? 뭐 튀기다, 뭐 그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저도 영어 못합니다. 영어 못하는데 스플래시 이게 뭐죠? 뭐 튀기다, 뭐 튄다, 뭐 그게 여러분들 이제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봤을 때 영어를 조금 하시는 분들은 저 못하지만 이 스플래시가 뭐 튀기다, 뭐 튄다, 뭐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그래서 액체 화재 패턴을 보시면 이렇게 액체 화재 패턴을 보시면 이렇게 되게 많아요. 많은데 이게 스플래시 패턴이 나온 거죠. 액체 가해물이 주변에 튀면서 연소하는 흔적. 스플래시 튀기다. 문제 7번입니다. 에테인이 완전 연소 가정했을 때, 자, 존슨의식 산출된 연소 화학계를 구합니다. 계산 결과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연소 화학계 여러분들 존슨의 식이잖아. 존슨의 식이니까 0.55 곱하기 CST 맞죠? 그럼 0.55 곱하기 CST 이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CST 이걸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구해야 되는데 한번 풀어봐 여러분들. 진짜 오래 걸리지.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 이러한 유형의 문제 많이 풀어는 봤지. 왜 이영철이가 계산 문제 특강할 때 많이 풀었던 문제 아니야 여러분들. 맞습니까? 그래서 계산 문제 특강회 때 했던 문제가 다 나왔어요. 다 나왔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풀기보다는 일단은 찍고 넘어가는 게 좋았어요. 왜? 에테인의 연소 범위가 3에서 얼마죠? 12.5잖아. 기억나죠 여러분들? 우리가 에테인의 연소 범위는 우리가 어떻게? 암기하고 있었죠. 암기를 했잖아요. 암기했으니까 연소 화학이니까 대략 3이겠네. 3 요거 하면 되죠 여러분들. 정답 3번. 그렇죠. 만약에 보기 문항이 3.1, 뭐 3.2, 3.0 있다고 나온다면은 이거 풀어야 돼요. 왜? 호수점 둘째 자리에서 뭐 한다? 반올림한다. 이랬으니까. 자, 일단은 FM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존슨의 식이야. 존슨의 식에서 연소 화학계는 0.55 곱하기 CST 맞습니까? 이게 에테인의 화학 방정식이죠. 요 에테인의 화학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 양론 조성비 CST 공식이 뭐였습니까? 연료 몰수 플러스 산소 몰수 나누기 0.21. 왜? 공기 중에 산소가 21% 있으니까. 그러니까 연료 몰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봤을 때 에테인 몰수 1몰, 산소 3.5몰 나누기 0.21, 연료 몰수 1. 아, 이것도 해야 돼. 이게 대략 얼마 나옵니까? 5.66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곱하기 100 해야 되겠지. 그럼 5.66 이렇게 여기다가 대입하면 3.11 나오죠.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기 때문에 3.1 이러면 되겠죠. 맞습니까? 문제 8번. 아, 이것도 내가 짜증나 여러분들. 위험도 문제인데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다 맞히지. 맞히지만 뭐 여러분들 시간이 부족하다고. 시간이 이런 거 여기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었다? 맞췄어. 그럼 뭐야? 벌써 3분 지났는데. 이거 풀었다? 맞췄어. 벌써 3분 지났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뒤에 문제가 계속 지장이 되는 거야. 아니 여러분 소방 공무원은 1분당 한 문항씩 푸는 거잖아요. 그럼 최소한 계산 문제를 한두 개 정도만 내가지고 했으면 이해하려고 했어. 4개나 쳐내가지고 여러분들 하니 이게 시간이 부족하죠 여러분들. 그거 다 풀죠. 시간만 있으면 외워 풀어요 여러분들. 위험도 껌이지. 그렇잖아. 위험도가 뭡니까 여러분들. 연소 하한분해 연소 상함 빼기 연소 하한이잖아 여러분들. 하면 되지 뭐. 근데 봤을 때 또 짜증나는 게 아세틸렌은
위험도가 31.4야. 저 아세틸렌 위험도 31.4죠? 이건 다 애웠어. 우리가 다 애웠는데 다 또 있다고 다 있으니까 더 짜증이 나는 거 여러분들. 맞습니까? 정답은 4번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수소의 연소 범위가 4에서 75니까 연소 하한 4, 상한 75, 하한 4 해가지고 17.75, 발롤림 17.8. 아유, 이게 뭡니까? 프로페인 연소 범위 2.1에서 9.5. 그렇죠? 다음 일산화탄소 12.5에서 74, 아세틸렌 2.5에서 81. 대입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럼 다 맞는 보기 문항이다. 자, 그랬는데 저는 그래요. 이 문제를 내고 싶으면 차라리 위험도가 가장 큰 것은, 위험도가 가장 작은 것은, 그렇게 문제 내는 게 맞죠, 여러분들. 이렇게 따지면은 각각의 문제가 돼버리면 거의 네 문항을 지금 푸는 건데,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문제 9번입니다. 고체 가연물인 피크린산. 자, 피크린산 연소 형태에 오른 것은 몇년 위험물? 오류위험물. 그렇잖아요. 트리 나이트로페놀. 착유연소 오르니까 2번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트리 나이트로페놀 피크린산, 요거 같은 말이죠. 조심하세요.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거 잘 풀었더라고, 여러분들. 왜? 내가 늘 강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잘 풀었더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야,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는 뭐 제가 더 강조했던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류 자기연소. 다음에 10번입니다. 자, 프리의 법칙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열 전달은 전도, 대류, 복사가 있잖아요. 전도, 대류, 복사가 있는데 여기서 항상 열량은 다 비례하지. 비례하는데 전도에서 열 용량은 전도에서 열량은 뭐야? 두께는 반비례하죠. 정답 1번이죠.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열 전달, 전도, 대류, 복사가 있는데 열 이동률은 다 비례합니다. 근데 전도에서 두께만 반비례합니다. 그랬잖아. 그렇죠? 요거 1번. 그래서 전도하면 무슨 법칙이죠? 전도하면 프리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열 이동률은 단면적에 비례하고 온도차에 비례하고 두께는 반비례한다. 11번 황화수소. 이거 뭐 그냥 보너스 문제죠. 황화수소 뭡니까? 결한 썩는 냄새가 나겠죠. 즉 마취성 가스, 여러분들. 이건 그냥 뭐 이건 아마 내가 보기에는 뭐 100% 다 맞췄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거 틀리시면 없을 거예요. 자, 폴리어마 비닐 등 연소할 때 발생하는 맹도성 가스다. 이거 뭐죠? 포스겐. 청산가스 뭡니까? 시원화수소. 황을 포함하고 있는 유기화합물이 완전 연소할 때 발생한다. 이거 뭡니까? 이산화황, 앙산가스가 되겠습니다. 문제 12번. 자, 표준 상태에서 메테인 2몰 완전 연소할 때 산소 부피죠. 자, 산소 부피,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딱 보니까 표준 상태야. 표준 상태니까 0도씨 1기압이죠. 표준 상태일 때 1몰이 몇 리터, 여러분들? 표준 상태일 때 1몰이 22.4리터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메테인이 2몰이래. 자, 그러면 메테인의 이게 화학 방정식이죠. 요 메테인의 화학 방정식이죠. 자, 메테인이 몇 몰이다? 2몰. 얘가 2몰이면 얘가 4가 되고 2가 되고 4가 되겠네. 우리 뭘 구하는 거예요? 산소 부피. 그리고 산소 부피를 구합니다. 그렇죠? 몇 몰이야? 4몰. 근데 표준 상태야. 표준 상태이기 때문에 1몰이 22.4리터죠? 22.4 하면 되지. 정답은 89.6리터. 정답 4번입니다. 어려웠던 계산 문제 아니었습니다. 이런 건 그나마 여러분들 1분 내에 풀 수 있죠. 이건 괜찮은 문제야, 여러분들. 다음에 문제 13번입니다. 내화구조 화재 가혹도 판단을 위한 화재 지속시간 산정하기 위한 인자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여러분들 화재 지속시간이니까 화재 강도야, 화재 하중이야? 예, 화재 강도야, 화재 하중이야? 화재 하중이 되겠죠? 그러면 최고 온도는요? 최고 온도는 화재 하중이야, 화재 강도야, 여러분들? 최고 온도는 화재 강도가 되겠죠? 2번 끝났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화재 지속 시간이야. 그러면 화재 지속 시간은 공식이 R분의 W야. 그렇죠? R이 뭐죠? 연소 속도. 연소 속도인데 얘 공식이 뭐였어요? K, A, 루트 H. K 값은 상수값이죠, 여러분들. 의미 없고. A가 면적, H가 높이. A, 계구부 면적, H, 계구부 높이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화재 지속 시간이니까 가연물의 양이 적으면 당연히 화재 지속 시간은 빨리 타겠죠. 연소 속도가 빠르면 산소가 확 들어가니까 당연히 화재 지속 시간은 짧아지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양하고 연소 속도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 시간이니까 계구부 면적과 높이 여기 있네요, 여러분들. 요 면적과 높이 관련이 있죠. 뭐 양도 관련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화재 하중이 화재 지속 시간이었죠. 화재 강도는 최고 온도. 맞습니까? 이 화재 하중 공식이 이거죠, 여러분들. 맞습니까? 그래서 GT가 뭐죠? 가연물의 중량, HT 가연물의 단위 발열량 곱해주면 총 발열량이 되겠죠. H0가 뭐죠? 요거 목재의 단위 발열량이죠. 목재의 단위 발열량 값이 4,500 kcal/kg이죠. A가 뭡니까? 화재실의 바닥 면적. 딱 봤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 화재 지속 시간이니까 화재 하중 아니야. 바닥 면적과 관계가 있네요. 이 관계가 있는 거, 여러분들. 또 요것도 기억나죠, 여러분들? 요것도 화재 하중 시간인자 면적 계구부 높이 요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봤을 때 여러분들 쉽게 우리가 봤을 때 고민하지 않고 그냥 찍을 수 있는 거야. 왜? 잘 모르더라도 최고 온도 뭡니까? 화재 강도. 그건 다 알고 있잖아,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만큼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자 2번 바로 정답을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 14번입니다. 자, 화재 하중 산정시 필요치 않는 항목 가겠습니다. 필요치 않는 거. 자, 가연물의 양 GT.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지. 바닥 면적. 그다음에 목재 화재 하중 4,500. 이게 함정이었죠. 4,500은 맞는데 목재의 뭡니까? 단위 발열량이지. 목재의 단위 발열량이 4,500 kcal/kg이죠. 그다음에 가연물의 단위 발열량 기억 리얼 정답 2번입니다. 요거 조금 함정 같은 문제였어, 여러분들. 다음 문제 15번입니다. 자, 위험물 가겠습니다. 옳지 않는 거. 자, 인화성 고체라 함은 고용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40도씨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맞죠, 여러분들? 기억나죠? 늙은 어르신한테 인사를 해야 된다 그랬죠. 뭐 다 한번 읽어보시죠. 정답 4번입니다. 자,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속 물질이니까 몇 류 위험물이야? 3류 위험물이죠. 그래서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 발화 위험성이 있다. 공기 중에 발화 위험성이 있다? 당연히 보면 자연발화가 되겠지. 자, 그리고 산과 접촉한다? 아니죠. 금수성 물질이니까 뭐하고 접촉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물과 접촉하면 발화를 하겠죠? 그리고 가연성 가스가 나오겠지. 정답 4번. 이런 것들은 뭐. 자, 6번입니다. 제6류 위험물 취급시 유의사항 옳지 않는 거. 자, 6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산화성 액체가 되겠죠. 맞습니까? 산화성 액체가 되겠죠. 물질은 과염소산, 질산, 과산화수소 이렇게 있겠지. 자, 그러면 유출사고 시 건조사, 맛팽팽,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으로 덮어 씌우겠죠, 여러분들? 맞습니다. 중화제, 이거 뭐였지? 중화제 넘어가봐. 중화제 사용 가능은 한데 넘어가봐. 다음에 당연히 불연성 물질로 분해 시 산소가 발생하며 대부분이 염기성이 아니죠. 뭡니까? 산성, 강산, 산성이 되겠지. 왜? 과염소산, 질산, 탄성.
강산 되겠죠? 정확히 2번 틀렸네. 그래서 육류위험물은 마팽팽 건져서라도 우리가 질식소화할 수 있지만 중화제도 사용 가능하다. 사용 가능한데 거의 안 써, 여러분들. 자, 저장하고 있는 용기 파손되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소량 화재, 소량 화재 시 다량의 물로 희석소화한다. 가능합니다. 소량 화재 시는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봤을 때 육류위험물의 품명은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당연히 산성이 되겠죠. 당연히 수소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외가 되겠죠. 그리고 과염소산, 질산 같은 경우에는 마팽팽으로 질식소화 시키는데요. 소량 화재 시 다량의 물로 희석할 수 있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소량 화재 시 다량의 물로 희석소화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화재 양과 관계없이 다량의 물로 희석소화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육류위험물은 소량 화재 시 뭐야? 다량의 물로 희석소화 가능하다. 근데 뭐 과산화수소는 뭐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물로 희석소화 가능하죠. 17번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자, 이건 난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건물 피해 산정 추정액인데 여러분들, 내가 공식을 알아도요, 여러분들, 공식을 알아도 1분 낼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들. 이거 붙잡는 순간 그냥 떨어지는 거, 여러분들. 이게 뭐 오래 걸리는데. 신축 단가가 1m 제곱당 100만원, 경과연수 10년, 내역연수 40년, 소실면적이 50제곱미터, 그러니까 소실면적 50제곱미터만큼 탄 거야. 손해율 50%, 장가율 80%. 이 장가율은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 장가율 80%, 이건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신축 단가가 지금 100만 원이잖아. 여기서 어떻게? 소실면적 이만큼 여러분 탄 거잖아. 그 다음에 경과연수, 내역연수를 고려해야 되겠죠. 해가지고 공식을 보면 건축물 피해 산정 추정액, 건축물 피해 산정 추정액 보시면요, 신축 단가 곱하기 소실면적 곱하기 1-0.8 곱하기 경과연수, 그러니까 내역연수분의 경과연수 곱하기 손해율, 이렇게 되겠죠. 이 0.8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장가율이 80%거든요. 이게 0.8이에요. 이 값은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그냥 대입하면 돼요. 이건 그냥 공식처럼 외우시면 돼요. 이 값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신축 단가가 100만원, 소실면적 50, 1 빼기 내역연수가 40년, 경과연수 10년 곱하기 손해율, 손해율이 50%죠. 50%니까 0.5 했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계산해야 돼. 안에 거를 계산하니까 0.2가 돼요. 그러면 1 빼기 0.2, 얘가 0.8이 돼. 그러면은 얘 0.8, 0.5 곱하면 얼마 나온다? 2천만 원. 그래서 건물 피해 산정 추정액 2천만 원 되겠습니다. 정답 2번. 아휴, 여러분들 이걸 알아도 이거를 어떻게 또 뭐 계산, 아니 계산기를 지참하지 않는데 왜 이런 문제를 낼까요, 여러분들? 난 속상해. 차라리 그냥 계산기를 지참하세요 하던가. 왜? 우리 여러분들 자격증 시험은요 계산기를 지참하거든요. 내가 지금 잘 들어봐, 여러분들. 자격증 문제를 가지고 왔잖아. 그러면은 자격증 시험은 계산기를 지참한다고. 근데 자격증 문제를 가지고 왔잖아. 또 우리는 계산기를 지참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1분의 F를 해. 이건 정말 여러분들, 와, 뭐 진짜 무슨 뭐 구문수학 빨간 펜 하는 애들은 잘하겠네, 여러분들. 자, 18번 가겠습니다. 소방의 화재 조사 시 소방관서장이 화재합동조사단 단원으로 임명, 위촉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잖아. 너무 쉬운 문제고요. 너무 보너스 문제, 여러분들. 그렇죠? 조사관, 그렇죠? 경력 3년 이상인 공무원 4년 되죠? 그 다음에 뭐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죠. 뭐 기능사는 없죠, 여러분들. 다음에 조교수로서 3년 이상 4년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뭐 너무 쉬운 문제야. 근데 내가 좀 짜증이 나는 게 뭐였냐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번 시험은 좀 짜증이 많이 나고 좀 내가 좀 속상해. 왜냐면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들 이걸 1년 동안 준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 경찰처럼 6개월마다 시험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 그건 그래요. 근데 1년마다 있는 시험인데 좀 신경 써서 제대로 문제를 내서셔야죠. 내야지 여러분들. 그렇잖아. 어? 너무나 쉬운 문제였는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법규를 공부한 사람들은 너무 쉬웠는데 9급 경체 우리 학생들은 법을 배우지 않잖아. 그거는 학문제가 아니야. 뭐야? 소방 문제가 아니에요. 소방 관계법규에 대한 문제라고. 이거 문제 잘못 내신 거 여러분들. 응? 물론 봤을 때 문제는 쉬웠어요. 왜? 기능사 자체가 여러분들 일단은 단원으로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기능사는 이제는 공고 애들이 보는 자격증이니까. 근데 그렇지만 이러한 기초 베이스가 없으면 힘들죠. 왜? 구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초 베이스가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잘못된 문제라고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제가 너무 속상해 하니까 또 우리 학생이 나한테 위로해 준다고. 난 참 고맙더라고, 여러분들. 위로해 준다고. 교수님 기본서에 이 내용이 있대. 아, 물론 그렇죠. 제 소방학교론 기본서에 보시면 이 내용이 있어요, 교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한번 읽어봤으면 됐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그건 아닌 것 같아. 왜? 내가 강조한 부분이 아니잖아, 여러분들. 학에서는. 내가 법에서는 강조했지만 학에서는 내가 강조한 게 아니잖아. 그럼 안 한 거죠, 여러분들. 뭐 책에 다 있지, 뭐, 여기서 여러분들. 책 없는 거 어디 있어? 그 두 권 저거 다 해온다? 그것도 사실은 힘들잖아,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진짜 여러분들 이게 소방학교로 문제가 아니잖아. 그렇잖아. 이건 뭐야? 화재 조사법의 문제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우리 그 소방학교론에서는 화재 조사 및 보고 규정, 그렇죠? 그것만 출제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야. 이거는 화재 조사법에 대한 여러분들 조항이잖아요. 문제 19번. 자, 이제 위험물과 해당 물질 화재 진압 정성 있는 소화 방법 연결한 것이다. 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자, 황린, 물에 의한 냉각 소화 맞네요. 자, 과산화나트륨, 이건 뭐죠? 맛팽팽, 마른 물에 팽창 질소 팽창 진주함으로 질식 소화시키죠. 틀렸고, 3. 황아린, 마른 물에 팽창 질소 팽창 진주함 질식 소화시키고요. 아세톤, 당연히 수용성이니까 알콜포 이렇게 할까 여러분이요? 알콜포로 사용해서 질식 소화시킨다. 이것도 맞네요, 여러분들. 히드록신 아민, 오리여물이죠. 오리여물이니까 대량 주수 소화. 그렇죠? 과염소산, 육류, 다량의 물에 의한 희석 소화 가능하죠? 뭐일 때? 소량 화재 시만 가능하잖아. 제외 그랬죠, 여러분들. 맞습니까? 그럼 이거나 여러분들 어딨어? 이거나 이게 좀 문제가 이래. 자, 일단 정답은 여러분들 몇 번입니까? 기억, 득을, 리얼 1번이 되겠네요. 되면서 나 이거 정말 내가 여러분들 딴지를 좀 걸고 싶어. 딴지를. 왜? 출제위원들도 문제를 이런 식으로 이런 유형의 문제를 냈잖아. 아주 안 좋게 냈잖아요. 나도 딴지를 걸고 싶어. 어떤 딴지 여러분들? 이거죠. 3. 황합인. 인이죠.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히드록신 아민 아니죠? 하이드록신 아민 아니야, 여러분들? 이게 기준이, 이게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오늘 명칭 우리 밖에서 막 우리 외웠잖아, 여러분들. 기억나시잖아요. 우리도 이게 배어 있어. 히드록신 아민 이게 배어 있어요. 나이트로세로스 이게 배어 있다고, 입에 배어 있다고, 여러분들. 그렇잖아, 여러분들. 안 그래, 여러분들? 나도 마찬가지야. 히드록신 아민 입에 배어 있어요, 우리. 그다음 뭐 리트로 화물 입에 배어 있다고. 지금 나이트로 화물 아니야, 여러분들.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명칭이 바뀌어서 우리가 막 또 외웠잖아요. 명색이 여러분들 나라에서 시험 본다는 국가소방공무원 시험에서 옛날 명칭을 쓰면 되겠어요? 지금 명칭이 바뀌었는데. 관계 법규 보세요. 위험물 파트 위험물 여러분들 별표 1에 있을 거야. 법에 딱 명시가 돼 있잖아. 3. 항아린, 하이드록신 아민. 돼 있잖아. 근데 왜 본인들은 이렇게 있다고 그러고 있어? 내가 딴지 걸면 이거 다 틀린 거야. 명칭이 틀렸기 때문에. 법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물론 어떤 의미인지 알지만 그렇잖아요. 딴지를 건다면 나 그러고 싶은 거야. 자, 문제 20번입니다. 자, 피난 구조 설비 해당하는 것. 이건 뭐 보너스 문제죠. 자, 방열복, 공기호흡기, 비상조명 등. 그렇죠? 정답은 기억, 득을, 리을 2번이죠. 제한 설비하고 연소 방제 설비는 뭡니까? 소화 활동 설비지. 다음 21번입니다. 아, 이것도 문제가 조금 여러분들, 요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이의제기를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제3종 분마소화제 열분의 결과 생성되는 물질 소화 효과 옳지 않는 것. 자, 제3종 분마소화제죠. 이산화탄소, 뭐죠? 수증기. 수증기에 의한 뭡니까? 질식소화지. 질식작용이죠. 이거 틀린 거야. 했는데 봐봐. 메타인산의 방진작용 굿. 올소인산의 탈수탄화작용 굿. 이건 정확히 된 거지. 이게 뭐죠? 부촉매죠. 암모니아야? 암모늄이지. NH4 NH4 암모늄 암모늄에 의한 부촉매 작용이 되겠죠. 맞습니까? NH4 뭐야? 암모늄에 대한 부촉매 작용이 되겠죠. 얘가 정확히 틀렸네. 정답은 우리가 3번으로 정답을 찍어야 되겠지. 맞습니까? 왜 정확히 틀렸으니까. 항상 여러분 소방학교로는 상대적으로 동의문항을 봐서 근사치로 찍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난 애매한 게 뭐냐면요. 주된 소화가 질식작용인데 약간의 냉각도 돼. 약간의 냉각도 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지는 않아요. 아니 모든 약자가 여러분들 봤을 때 약간의 냉각은 다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H2O가 수증기로 변하면서 질식소화가 되는데 좀 차가워요. 차갑기 때문에 약간의 냉각 작용은 되지만 주된 소화가 질식 작용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애매하긴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 이거 한번 이의제기 한번 해보시고, 물론 결정은 이제 소방청에서 이제 결정을 내려주겠지만 충분히 이의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문제 22번입니다. 가에서 라 포소약제 혼합 방식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그렇죠? 가가 뭐죠, 여러분들? 프로포셔널. 나는 라인, 다는 프레저, 라는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널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봤을 때 가 펌프 프로포셔널 방식은요, 화학 소방차에 주로 사용된다. 맞고요. 나는 뭐죠? 나가 라인 프로포셔널 방식은 혼합기 압력 손실이 크죠. 크고 흡입 가능 유량 범위가 좁죠. 그래서 혼합기의 압력 손실이 크고 흡입 가능한 유량 범위가 좁죠. 이건 많이 우리가 뭐 했던 많이 다뤘던 내용이니까 쉽게 풀었어야 생각이 드는데, 이건 근데 기출 문제가 아니었죠. 이거 새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간 당황할 수 있어요. 왜? 새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때 한번 자, 기본 강의 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우리가 여러분들 그 동영 같은 거 풀 때 물론 했던 내용이지만, 그래도 좀 우리가 좀 자세하게 좀 이렇게 학습 안 했으면 약간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었어. 자,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라인 프로포셔널 방식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혼합기가 무슨 간이죠? 벤츄리간. 얘가 벤츄리간이니까 가다가 광경이 좁아지거든. 그쵸? 이게 뭐야? 사이폰간. 얘가 포원액이죠. 그러면은 펌프가 돌아서 물을 끌어올려. 물을 끌어올리는데 가다가 벤츄리간이잖아. 광경이 좁아져요. 광경이 갑자기 좁아지니까 여기 압력이 커져서 포원액이 올라가겠죠.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 유량 범위가 좁아요. 유량 흐르는 양, 유량 흐르는 양이 적어요. 왜? 이 광경이 작아지면 여기에 압력이 커져서 유량이 올라가겠죠. 포원액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 광경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 유량이 되게 좁겠죠. 응? 맞습니까? 유량의 범위가 되게 좁겠죠. 그러니까 많이 흐르지 않는다. 유량 많이 흐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량의 범위. 더 많이 흐르지 않는다. 됐고 23번. 자, 보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소방펌프 내부 유속의 급속한 변화 또는 와류의 발생 등에 의해 액체 압력이 증기압 이하로 낮아지고
기포가 생성된다. 기포는 안 내, 얘들아. 기포니까 무슨 현상? 공동현상. 그렇죠? 이 기포로 인해서 펌프 성능이 저하되고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랬죠. 그럼 자 보세요. 공동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정, 긍정이니까 공동현상을 지금 물어보는 거야. 즉 공동현상의 원인을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면 자, 흡입관 마찰 손실을 최대한 크게 해야 되고요. 임펠러 회전 속도를 높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펌프 흡입관의 광경 크기를 작게 해야지만 공동현상의 원인이 됩니다. 펌프 설치 위치를 수험보다 높게 한다. 맞네요. 4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발생 원인과 방지 대책이 있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은 왜 4번이야? 펌프 설치 위치가 이렇게 펌프 설치 위치가 수험보다 높게 있죠. 펌프 설치 위치가 수험보다 높게 있죠. 24번입니다. 아, 요것도 좀 말이 많았죠. 이게 말이 많았는데 요거는 조금 이의 제기하기가 좀 힘들어.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이제는 자격증 기출 문제였는데 요거 조금 이의 제기가 힘들어. 그게 뭐냐면 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작동 단계, 작동 순서입니다. 자, 기동용기 솔레노이드가 작동을 하면 선택 밸브가 열리고 저장 용기가 개방이 되고 그 다음에 가스가 방출하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 강의용 PPT를 붙여왔는데 강의할 때 제가 이걸로 강의를 했고 우리 교재는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표현한 건데 봐봐. 요 기동용 솔레노이드가 탁 봉판을 치면 깨질 거 아니야. 깨지니까 기동용 가스압에 의해서 선택 밸브와 저장 용기를 열어줘요. 쭉 가스가 올라간다고. 얘가 먼저 열리는 게 맞아요. 맞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이게 동시에 열려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이게 이런 식으로 배관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할까? 이런 식으로 배관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잠깐만 여러분들 다시 갈게. 그냥 이걸로 볼게요. 이렇게 하나의 배관이 가고 그러니까 동관이죠. 구리관이 가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또 배관이 가요. 사실 두 개의 배관이 가요. 그래서 기동용 솔레노이드가 탁 치면 봉판이 깨져서 기동용 가스압에 의해서 일로도 가스압이 가고 일로도 가스압이 가요. 사실은. 근데 배관의 길이가 배관의 길이가 짧아요. 얘보다 얘가 더 배관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얘가 먼저 터집니다. 근데 우리 현장에서는 현장에서 뭐라 그래? 동시에 터진다 그런 표현을 써요. 왜? 그래봤자 여러분들 그냥 한 1초 될까 여러분들? 그래봤자 1초 간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1초 간격이니까 거의 동시에 터진다 그런 표현을 동시에 개방한다 그런 표현을 써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간혹 어떤 교재 보시면 선택 밸브와 저장 용기가 동시에 열린다 그렇게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강의할 때 그렇게 안 하죠. 왜? 늘 제가 이런 식으로 강의하죠. 왜 그럴까요? 이게 자격증 기출 문제거든. 이게 자격증 기출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거예요. 교수가 자격증 강의를 오래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에서는 순서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억지를 좀 쓸 수 없는 게 이렇게 하면 내가 간다고 했잖아. 배관이. 얘가 훨씬 배관이 짧아요. 얘가 동관이 짧기 때문에 얘가 먼저 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보시면 이제는 우리 교재를 보시면 우리 교재 여러분들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교재에 보면 우리 기본서에. 그럼 보시면 더 봐봐 여러분들. 이게 지금 기동용 가스잖아요. 저장 용기죠. 저장 용기 전에 이렇게 어떻게 해요? 선을 따가지고 선택 밸브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저장 용기 전에 선택 밸브가 이렇게 배관이 빠져요.
그러니까 뭐야? 일로도 뭐야? 가스압이 가고 또 일로도 가스압이 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가는데 얘가 좀 더 먼저 이렇게 터진다 생각하면 되겠죠. 얘가 먼저 개방한다 생각하면 되겠죠. 다음에 문제 25번입니다. 화재 알림 설비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이거 여러분들 봤을 때 비상경보장치잖아요. 비상경보장치는 감지기 없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봤을 때 감지기 있고 발신기 있어. 그래서 수신반으로 가. 그렇죠? 그럼 감지기, 발신기 동작해서 수신반으로 가. 이게 뭐죠? 자탐 설비. 자탐이었죠. 여기서 우리가 뭘 빼? 감지기를 빼면 여러분들 무슨 설비죠? 비상경보 설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비상경보장치니까 감지기를 빼야죠. 정답 3번. 그리고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 무조건 용어의 정의는 보고 가시라고. 왜? 이게 여러분들 봤을 때 이 소방시설 파트는요, 구체적인 그 규정이 안 나와요. 그건 소방시설은 구체적인 규정이 시험 문제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나와봤자 뭐야? 동작 순서 아니면은 용어의 정의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서 꼭 용어의 정의는 보고 가서 그랬잖아요. 물론 이거 풀었던 문제지만 어떻게? 우리가 사실 알림 설비에 대한 요 정의는 우리가 그냥 한번 이렇게 풀었던 거지 막 집중적으로 막 공부하지 않았잖아, 여러분들. 그렇죠? 그건 사실이잖아, 여러분들. 그렇죠? 이거는 뭐 또 했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또 어렵지 않게 풀었을 생각이 들고요. 또 기본적으로 이건 또 우리가 너무 보기 문항이 좀 쉬웠어. 여러분 이게 만약에 보기 문항이 좀 어려웠으면은 힘들었는데 워낙 보기 문항이 쉬웠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소방학교론을 끝내고 이제는 제가 쉬었다가 관계 법규, 이제 공채, 경채, 이제는 또 총평 해설 강의 하도록 할 텐데 제가 미리 인사를 드릴게요. 왜냐면 우리 9급 경채 학생들은 소방학교론만 수업을 들으시니까.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이 시험 본다고 정말 고생하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셨고 여러분들 이번 시험은 여러분들이 부족해서 좀 힘들었던 시험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건 아니고요. 출제위원들이 아주 부족해서 였다고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 유리해 주는 거 아니야. 팩트니까 여러분들. 여튼가 여러분들 그러시고 이번에 또 시험 잘 보신 분들은요. 꼭 이영철 소방관이 되기를, 본인 이름 소방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요. 또 여러분들의 앞날에 건승을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